한때 전교 1등에 국립대를 입학하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여성. 30년 후 여성은 한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상사가 유난히 여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었다는 두 사람. 대체 어떤 사이일까요? 야, 이 사방 가족분의 충격적인 사연 제보인데 대체 공장에서 누굴 만난 겁니까? 일단 제보자분은 50대 여성이고요.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국립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결혼하시는데 남편분이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면서 취업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취업을 한 공장으로 취업을 했는데 거기 그 공장에 30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아이 낳고 어쩌고 하는 거에서 연락이 끊겼던 그런 사이였는데 한 20여 년 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해 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 보자마자 그 친구가 이 사연자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막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내용인즉슨 그 친구가 아니 4년제 대학까지 나와서 결국 공장에서 일하냐?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중간 관리자니까 앞으로 반장이라고 불러라? 라면서 이제 쌀쌀맞게 오히려 굴었다라고 합니다. 자, 20년 만에 공장에서 만난 여고 동창. 정말 뭐 반갑게 상이야 뭐 이럴 줄 알았더니 막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야, 나 여기 중간 관리자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반장이라고 불러. 네,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이 여성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전교 1등이었는데 아유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니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너 남편이 생활비 안 주니? 딴 여자한테 주나? 막 이러면서 까르르 웃기도 하고요. 와우. 또 이 여성이 색깔인 듯 립밤을 바르니까 너 왜 아가씨인 척하냐고 와우. 이렇게 또 타박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나아가서 내가 너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고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성이 물건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란 사람이 물품 상자를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걸 딱 막으려다가 손가락이 골절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실수였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방금 다시 한번. 실수였어? 너무 얄밉다 진짜. 어쩌면 좋니? 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 앞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한 적도 있고요. 욕설을 면전에서. 네, 면전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여성이 이혼 사실을 또 다른 친구한테 전해 들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도 너 이혼했다면서 왜 잘난 척하냐 또 이렇게 좀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여성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귀를 잡아 당기면서요. 귀가 작고 턱이 좁은 게 딱 말년에 박복하게 생겼다 이런 악담을 하면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자꾸 이러면 위책임자에게 신고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하지만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여성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내가 너 같은 애들 내쫓기 전문이다 이러면서 얼굴 쪽을 향해서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성 너무 수치스럽고 분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 무슨 일진 출신이었나? 이거 침 뱉는 건 아니지요. 예. 딴 것도 뭐 문제지만 얼굴에 침 뱉는 거는 이거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임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된다. 나한테 얼굴에 침 뱉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책임자가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 전달을 받았는데 예. 다음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 책임자하고 그 친구하고 둘이서 웃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패였어요? 한패였습니다. 두 사람 같은 편이고 이게 말이 되냐 싶었는데 아마 이 친구가 책임자한테 아부를 많이 하면서 뭐 현금 같은 거 걷어서 선물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자는 이 친구의 편을 들어줬던 것 같고요. 문제는 저 침 뱉었는 게 CCTV 사각지대에서 침을 뱉었는 겁니다. 와, 노렸구나. 영상도 없습니다. 노렸어. 억울하지만 참았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제보자 여성분은 얘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여성 화가 나서 친구를 쫓아가서 물었지만 친구는 기억도 나지 않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네가 평생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전세 역정되니까 억울하냐 이렇게 좀 황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분명한 건 여성의 친구와 뭐 싸우거나 서운하게 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그렇다고 해서 이 생계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연락이 왔대요. 그러더니 우연히 사연을 들었다면서 이 동창의 만행을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친구가 괴롭힌 사람만 여러 명이고요. 이 사람 역시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위책임자가 일방적으로 잘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혹시 원한다면 내가 증언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책임자보다 더 윗선인 상급자를 찾아가서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 친구가 그 중간 관리자라는 사람, 그 책임자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하고 있어요. 공장에서는 거의 진짜 폭군 행세를 해왔다는 건데, 자, 과연 친구는 제대로 된 징계를 받았을까요? 제보자 여성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심했던 여자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너한테 일방적으로 당했고 그때 지가 당했다는 거예요. 지는 거짓말 한 개도 안 한대야. 얘랑 나랑 자르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서로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자, 난 잘못한 거 없고 차라리 쟤랑 나랑 같이 왜 사연자를 잘라? 자기를 잘라야지. 그러게나 말입니까. 일단 이제 사연자분은 그러니까 책임자보다 상급자에게까지 이거를 좀 고통을 호소해서 결국 이제 사연자분하고 친구하고 책임자까지 삼자 대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잘못한 것도 하나 없고 평소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나를 괴롭혔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지금 친구라는 사람이 침 뱉고 이런 것도 다른 직원들도 봤다고 하는데 여기 좀 끼어들기가 싫어서인지 말을 안 아끼고 있고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바람에 상급자도 딱히 증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또 거기 끼어들기가 귀찮아서인지 두 분 다 같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문제 삼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끝내버렸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날 괴롭히는 여고 동창생, 이거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영상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깃볼 잡아당기고 이런 어떤 물리적 행동들도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증거가 뭐 녹음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막 일기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다면 그게 괴롭힘의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다면 이 괴롭힘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혹시 모르니까 뭐 박 변호사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도 혹시 다른 일이 있다라면 뭐 이런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먼저 신고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신고는 그 사업주가 거기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지 못했다, 방치했다는 걸로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분 생계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기를 원치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상급자에게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있고 내가 법적으로 좋은 조언까지 상담까지 받아봤다. 이거 그냥 두면 회사에도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사내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도대체 왜 저럴까? 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이 제보자께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편이었고 또 결혼도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러움의 존재였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시기 질투했고 내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던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추락해서 나타나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내 가치가 좀 올라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거죠.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표현해서 그럼요.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없죠. 또 나아가서 이 가해하는 여성은 이 정도까지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위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고 또 상황을 내가 통제하는 거지 어렸을 때처럼 내가 너의 통제를 받는 건 아니다. 네가 나를 시기 질투해야 된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걸 느끼고 싶어서 이 여성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 같은데 너무 미성숙하고 못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엘스터님 증거를 모으세요라고 하셨고요. 박혜영님 신고하셔야죠라고 하셨습니다. 둥둥이 귀염님도 사연자분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좋은 일자리 생각보다 찾으면 많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